주택 공급을 줄이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번 주말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관람객들로 붐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상장심사에서 기업의 재무 요건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을 비중 있게 평가하도록 상장 공모 제도를 개선합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혁신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롯데그룹이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전 계열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온라인 구매 사이트를 만듭니다. 정부가 서울 관악구, 경기 파주시 등 뉴스테이 후보지 7곳을 선정하고 이곳에 뉴스테이 총 10,000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9일 월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주택 공급을 줄이는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되자 부동산 시장에선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모델하우스는 관람객들로 붐볐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되자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실수요자들은 수년 전부터 신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되자 이들 물량이 입주할 시점인 2017년 말부터 2018년엔 아파트 값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주택 공급을 줄이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발표되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3일간 모델하우스엔 수만 명의 관람객들로 붐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개관한 레미안장이 1구역 모델하우스엔 주말 3일간 25,000여 명이 방문했고 이편한 세상 양양 모델하우스엔 오픈 3일간 13,0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이달 초 여름 휴가철에 무더위까지 겹쳐 관람객 방문이 뜸했던 모델하우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아파트값 호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최고 17억 6천만 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지난주 17억 1천만 원 하던 것과 비교하면 집주인들이 호가를 5천만 원가량 올린 겁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공급 조절책이 나오면서 공공특집 물량에 대한 희소성이 부각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가행 우려를 완화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서 인기 지역의 청약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주변 재고 아파트 가격도 강세를 띌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0.41%, 일반 아파트는 0.15% 상승했습니다. 그 외 경기 인천은 각각 0.03%씩 올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상장 심사에서 재무 요건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을 비중 있게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장 공모제도 개선 방안이 다음 달 중 발표됩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오늘 9월 중 상장 공모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성장 잠재력이 큰 혁신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재무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는 기존의 상장 제도에서 벗어나 다각도로 성장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도입해 잠재력이 큰 혁신 기업이 보다 쉽게 상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우량 기업에 대한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재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에 상장 기회를 주는 기술 특례 상장 제도 같은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 공모 제도는 공모 가격 등 인수인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위험 선별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롯데그룹이 계열사 전체를 온라인으로 통합하는 전자상거래 단일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통합 사이트가 출범하면 소비자들은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롯데의 각 계열사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서 따로 주문을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되는데요. 최근 온라인 통합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또 오랜 경쟁자인 신세계그룹의 통합 온라인 커머스 SSG가 성과를 거두면서 롯데그룹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그룹이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전 계열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온라인 커머스 서비스 개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신선식품부터 가전, 명품 가방까지 롯데 계열사의 다양한 상품들을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한 번에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롯데는 커머스업으로 알려진 전자상거래 단일화 프로젝트를 위해 최근 각 계열사의 IT 담당자들을 모아 특별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통합 온라인 커머스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커머스업 프로젝트는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우선 1단계로 롯데그룹에서 온라인 쇼핑 부문을 담당하는 롯데닷컴을 중심으로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등을 통합하고 2단계로 타 계열사의 온라인 서비스까지 하나로 합칠 계획입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1단계 통합을 추진할 예정으로 온라인 통합과 더불어 면세점부터 편의점까지 이용 가능한 통합 모바일 앱도 출시될 전망입니다. 커머스허브 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롯데그룹의 옴니채널 구축 사업의 일환입니다. 옴니채널 전략이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소비자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쇼핑 채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롯데그룹이 이처럼 전사적으로 통합 온라인 커머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강력한 브랜드 경쟁력을 통한 그룹 차원의 마케팅과 서비스가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 서비스의 확대로 유통업계의 모바일 경쟁력 강화 바람이 불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국내 1위 원양선사인 한진해운의 운명이 내일 결정됩니다. 채권단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법정 관리 행위 현실화될 것인지 자율협약을 지속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산업은행이 내일까지 채권단의 의견을 받아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습니다. 다음 달 4일 기한이 끝나는 자율협약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이 채권단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법정관리행에 무게를 실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한진그룹은 지난 25일 대한항공에 4천억 원 유상증자 참여 등 총 5천억 원에 달하는 자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채권단이 요구한 6천에서 8천억 원 규모와는 큰 차이를 보이면서 채권단은 자구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한진해운은 용선료와 선박금융 유예 현황을 전하며 자금 지원을 막판까지 호소하고 있지만 채권단은 신규 지원은 없다는 강경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를 신청한 뒤 청산될 경우 매출 소멸, 운임 상승 등으로 연간 17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국선주협회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항만업계 2,300여 개 일자리 감소도 우려된다는 게 한국선주협회의 설명입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될 경우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진해운이 발행한 회사채 잔액은 1조 1,819억 원. 결국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모든 채권과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무담보 회사채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서울 관악구 강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등 오랜 기간 정비사업이 정체됐던 정비사업구역 7곳에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마녀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으로 공급될 아파트 가운데 일반 분양분을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매각해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후보구역으로 선정된 곳은 서울 관악구 강남아파트 재건축구역, 경기 파주시 율목지구 재개발구역, 인천 전도관 10.5 재개발구역, 대전 대화 2 재개발구역, 충남 대흥 4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 부산 간만 1 재개발구역 등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뉴스테이 연계 사업이 추진되면 총 1,771가구의 뉴스테이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네, 글로벌 경제 최대의 이슈죠. 미국 중앙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내비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가 될지 또 인상 후 국내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지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우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바로 다음 달인 9월이 될지 아니면 12월이 될지 그것도 아니라면 9월과 12월 두 번이 될지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전망 어떻습니까? 네, 옐런 의장이 최근 수개월간 금리 인상의 근거가 강화됐다라는 매파적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 전문가들은 12월 한 차례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경제 지표에 따라 9월 인상도 가능하지만 9월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9월 이후가 더 유력하다는 의견이고요. 또 미국이 최근 18만 명가량 신규 고용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와 임금 상승률은 목표치를 밑돌 것이라는 분석도 이 같은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마족 하나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은 데다가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하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고요.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연준은 금리 인상 시기를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의해 결정한다는 기존 스탠스를 유지했다고 말하면서 8월 미국의 비농업 취업자가 전달보다 20만 명 이상 증가하지 않는 한 12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여전히 9월 금리 인상설에도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인 미국 고용지표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다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 기존에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옐런 의장의 발언 후 미국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고요. 유럽의 주요 증시는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국내 역시 당장은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다거나 하는 충격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연일 매수세를 보이던 외국인이 최근 순매도로 돌아선 데다가 다음 달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신흥국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올해 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강달러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투자자들도 달러 상품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앞으로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달러 투자 상품도 이 상품별로 장단점이 있는 만큼 자신의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해서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에게는 금리가 낮은 대신 가장 안전한 달러 예금과 달러 RP가 적당하고요.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달러로 채권 등의 투자에 2에서 3%대의 수익률을 얻는 달러 기준가 펀드를 노려볼 만합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수수료가 저렴하고 즉시 매매가 가능한 상장 지수 펀드 ETF나 상장 지수 증권인 ETN이 적합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예상보다 강하게 내비쳤는데요. 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제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미국을 따라 고가로 금리를 올리기도 어렵고 일본이나 유럽처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펼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우선 국내 시장은 다음 달에 열릴 한은의 금통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9월 금통위 때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나서 이후에 열리는 미국 FOMC 등의 상황을 관망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네, 미국이 금리를 언제쯤 올릴지 또 올린다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청주 항공정비 MRO 단지 조성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주시와 함께 MRO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던 작년 1월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청주공항 MRO 사업성을 다수의 해외 정비 MRO 전문업체와 함께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충북 청주공항 MRO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6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공식적으로 사업 추진 철회와 기존 양해각서의 효력 실효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MRO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MRO 단지 조성을 목표로 터를 닦고 있는 청주 에어로폴리스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 IFA 2016이 열립니다. 글로벌 가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데요. 각사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가전 제품들로 유럽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 IFA 2016에서 유럽 소비자 특성에 맞춘 프리미엄 가전들로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올해로 56회를 맞는 IFA는 전 세계 50여 개국의 1,800여 업체가 참가하는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참가 업체 가운데 가장 큰 단독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이곳에서 삼성은 사물 인터넷 기술이 들어간 패밀리 허브 냉장고를 유럽에서 첫 선을 보일 계획입니다. 기존 패밀리 허브 냉장고를 유럽 소비자들의 특성에 맞춰 상냉장 한행동 타입으로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아울러 세탁기를 돌리다가도 중간에 세탁물을 더 집어넣을 수 있는 드럼 세탁기인 에드워시 신제품과 퀀텀닷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커브드 모니터를 대거 공개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초프리미엄 가전과 가전용 부품으로 유럽 소비 시장은 물론 B2B, 즉 기업 간 거래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올레드 TV와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으로 구성된 LG 시그니처 브랜드로 유럽 토종 가전업체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 계획입니다. LG전자는 올해 IFA에서 최초로 열리는 부품 전문 전시회에도 참가해 30여 종의 모터와 컴프레서를 출품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 B2B 시장을 겨냥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삼성전자의 퀀텀닷 디스플레이에 맞서 다양한 올레드 TV 제품군으로 유럽 시장에 눈도장을 찍을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사업권을 따낸 면세점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이들 면세점의 주가는 반토막이 났는데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들 면세점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됩니다. 추세적 상승으로 접어들 수 있는 걸까요? 이보경 기자입니다. 신규 면세점이 문을 연 이후 반토막이 날 정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면세점 주가가 최근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와 신세계, 하나투어의 주가는 22일과 23일 모두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나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의 주가는 본사를 면세점이 있는 63빌딩으로 옮긴다는 소식에 급등해 오늘까지 18.8% 올랐습니다. 신세계와 하나투어의 주가도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 각각 12%, 7% 상승했습니다. 호텔신라는 좀 더 이른 시점인 이달 1일 바닥을 친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면세점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7월 6화 방문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면세점주 실적 개선 기대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면세점 기업들의 주가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고 더구나 관세청이 올해 최대 4개에 이르는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또 연말에 추가적으로 더 신규 사업자들을 허용해줄 방침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연말로 갈수록 부정적인 뉴스가 또 주가에 또 악재를 작용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면세점 사업이 실적 개선으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스타필드 하남이 오는 9월 9일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야심작으로 불리는 만큼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특히 정용진 부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스타필드 하남에 대한 홍보를 직접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SNS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사진이 업데이트됩니다. 오는 9월 9일 문을 여는 스타필드 하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SNS를 통해 스타필드 하남에 입점하게 되는 브랜드를 소개하기도 하고 이마트 자체 브랜드인 피코코 제품을 직접 요리한 후 시식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특히 심혈을 기울인 PK마켓에 대한 열정이 남다릅니다. 스타필드 하남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PK마켓은 상품 판매와 식음이 결합된 체험형 슈퍼마켓으로 재래시장의 분위기를 연상케 한다는 전략입니다. 고급화를 지향하는 SSG 푸드마켓과는 차별화를 두겠다는 겁니다.
정 부회장은 프리미엄 슈퍼 이미지를 탈피하고 농장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분위기를 재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세계는 가구부터 인테리어 소품까지 각종 홈퍼니싱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프스타일 숍인 매종 티시아와 화장품 전문 편집샵인 슈가컵을 오픈해 여심 사로잡게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일렉트로마트로 남성 고객을 끌어들인 만큼 이번엔 여성 고객을 겨냥한 전문점을 선보임으로써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단일 건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스타필드 하남은 오픈까지 10일을 남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유통 문화를 쓰기 위한 정용진표 쇼핑센터가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80개 모델 8만 3천 대의 인증 취소와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예고한 것과 달리 우리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고 국내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재인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자발적인 판매 중단에 들어간 데다 앞으로 재인증도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에 협조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환경부에 재인증 문제와 인증 취소 차량의 리콜 문제도 조속히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 대해 세 차례 불승인 조치를 내리고 폭스바겐이 임의 조작 사실을 인정해야 협의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 사업이 내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로 연락하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 절차와 동일하게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컴퓨터와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특히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0.2%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서비스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카드사에선 5천만 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를 할인해줍니다. 또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협약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추천한 경우 대출 금액의 0.2%를 추천 수수료로 제공하고 한국감정원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 20만 원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가 ISA 다모와 비교 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1인용 ISA 150개의 수익률을 점검한 결과 25개의 수익률이 실제보다 높았고 22개는 낮게 산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 SK, LG, 포스코 등 주요 9개 그룹 계열사가 지역인재 채용 설명회를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북대에서 차례로 개최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선물 세트 판매량의 80%가 5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추석에는 5만 원 이하 선물 세트 비중이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역동적인 주행을 즐기는 운전자들을 위해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를 열어 전문적인 운전 기술을 전수합니다. 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